특천무 궁녀에서 황후까지 6부작. 6부. 다시 궁으로 돌아와 황후가 되기까지. 한때 황제의 후궁이었던 여인. 하지만 황제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감업사의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무조. 사람들은 그녀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녀를 다시 황궁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녀의 운명을 바꾼 사람은 바로 새로운 황제, 당 고종 이치였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고종은 감업사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무조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과거 황궁에서 보았던 여인.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린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경험했고 기다림을 배웠으며 사람과 권력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종은 그녀를 다시 궁으로 들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황궁으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황궁에는 이미 황후가 있었습니다. 왕황후. 그녀는 고종의 정식 아내였고 황실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왕황후 역시 무조의 등장을 크게 경계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마음을 얻었고 점점 황실 안에서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고종 역시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황후의 자리를 둘러싼 갈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황실 안에서는 두 여인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권력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오랜 전통을 가진 왕황후, 다른 한쪽에는 새로운 기회를 잡은 무조.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한 후궁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황제 곁의 자리를 넘어 황실의 권력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조를 둘러싼 여러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왕황후와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후대 역사에서 큰 논쟁이 되었습니다. 일부 기록은 무조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냉혹한 선택을 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당시 정치적 상황과 승자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무조는 더 이상 황제의 사랑을 기다리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655년, 무조는 새로운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한때 황제의 후궁이었던 여인,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사찰에서 살아야 했던 비구니. 그녀가 이제 황실의 가장 높은 여성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황후가 된 무조는 곧 황실의 권력을 넘어 나라의 정치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걷게 됩니다. 여성은 황제가 될 수 없다는 시대, 그 시대의 벽을 넘어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가 되는 길. 다음 이야기에서는 두 번째 시리즈 특천무 피의 권력 투쟁에서 황후가 된 무조가 어떻게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